네, 진짜 전략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상이 없어요. 영상 없어요? 네, 오늘 바로 시작할게요. 네. 네. 아니 연중 최저점이었던 코스피가 어제는 또 급반등을 해줬어요. 그것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경기민감주, 대형주를 중심으로 네네. 굉장히 강했었는데 너무 하루하루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정말 시장 흐름을 예견을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네.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해소되지 않은 악재 역시 있는 상황에서 어제 올려세운 우리 시장이 과연 오늘은 어느 정도의 또 변동성을 보여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요. 아마 우리 투자 여러분들 다들 뭐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확인하실 텐데 그렇죠. 잠자리 들기 전에 보셨던 미국장 그리고 아침에 깨서 보는 미국장 다우가 고점 대비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빠졌고 나스닥은 고점 대비 장중 고점 대비 거의 500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이 뭔 일인가 싶죠. 그러니 우리 증시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이걸 지금 이제 하기 좋은 말로 변동성이 뭐 미친 변동성이죠. 맞아요. 미친 변동성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 뭐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지금 시장 내에 기계들이 너무 설치되고 사람 손으로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알고리즘 매매들이 그리고 그 알고리즘 매매의 어떤 매수 주문이든 매도 주문이든 건드릴 만한 변수들이 마구 터지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들은 기관이 됐건 개인이 됐건 그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엄청난 탐욕도 지금 개입되어 있고 뿐 아니라 우리 한국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 외국인들의 놀이터라는 거 그죠? 맞아요. 네. 코스피 보시죠. 이렇게 되면은 저 같은 일반적인 차티스트들은 이런 신호에서 이거는 좋은 신호야라고 봅니다. 교과서에 이런 거는 딱 나오거든요. 소위 말하는 상승 임신형, 뭐 포화형, 뭐 이래가지고 짱대 연봉 안에 이렇게 양봉이 아기가 이제 네. 잉태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닌 게 아니라 뭐 이런 경우 조금 주저주저했습니다만 또 가기도 하고 뭐 등등이 있는데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역배열 상태죠. 현재 시장 자체는 약세장입니다. 이게 이제 바닥을 확인했느냐의 여부를 계속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 가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이 11월 22일은 기억하시다시피 지난주 월요일 아닙니까? 그날 우리가 전부 깜짝 놀랐던 날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8천원 가까이 사고 맞아요. 그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잡아 당기면서 지수선물 보세요. 전부 다 금액 기준인데 지수선물은 1조 가까이 사버립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게 지난주 월요일이었고 이거는 이번 주 월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어제까지 수요일까지를 네. 살펴보는데 기관은 전반적으로 현물 사면 선물 팔고 현물 사면 선물 팔고 현물 판 날은 선물 샀고 뭐 어제도 뭐 그런 상황인데 어제는 다 팔았네요. 어제는 다 팔았고 어제는 또 콜 팔고 풋까지 사서 기관은 어제 완전히 하방으로 베팅을 했는데 모처럼 실력 발휘할까요 오늘? 뭐 궁금한데 네. 여기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뭐죠?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개인이 파는 날은 많이 파는 날은 지수는 올라갔고요. 뭐 이날은 좀 예외라 하더라도 또 사면 빠지고 특히 화요일 날 너무 아팠죠. 특히 뭐 한 3시쯤부터 확 밀어 제끼는데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았어요. 현물 1,300원 외국인. 그리고 뭐 이것도 해봐야 지수선물도 금액 기준으로 한 1,500억 남짓인데 기관이 미친 듯이 팔아 제낍니다. 연기금은 그 어느 날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늘 뭐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팔고 여기는 뭐 하는 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래도 좀 매수 들어오긴 했었는데. 조금. 네. 네. 자 그리고 어제 말이죠. 어제 개인은 1조나 팔았습니다. 자 보기 나름인데 야 이날 70포인트 빠지는 날 왜 개인들이 7천억 넘게 사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어제처럼 막 오를 때 팔았으면 잘한 거 아니야? 글쎄요. 뭐 일일이 다 알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외국인들이 지수를 결정한다는 거. 그거 하고 자 어제 이렇게 넘겨왔습니다. 지수 선물도 샀고 현물도 1조 가까이 샀고 외국인 콜도 샀고 풋은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뭐죠? 상방 배팅이에요. 네. 이 친구들도 오늘 한번 자빠질라나?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오늘 또 위클리 옵션을 만기를 맞습니다. 자, 지금 미국 장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 개장 초 우리도 하락 출발해야겠죠. 부담이 있죠. 개장 초 낙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며 그러고 나서 이걸 갖다가 기어이 오늘도 상승으로 돌릴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우리 시장도 그렇잖아요. 시작과 끝이 달라요. 예, 오전장 다르고 오후장 다르고 맞아요. 개장 전 예상 체결 지수 아무 의미 없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 같은 날도 이런 상황 하에서 외국인들이 기어이 또 삼성전자를 사서 지수를 플러스로 돌려버리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HTS가 되고 무슨 우리 자주 보시는 앱을 통해서 상승 종목 뭐 한 400개, 하락 종목 한 1200, 1400개 뭐 이런 분위기 하에서도 지수를 갖다가 약보합 내지는 플러스 강보합으로 돌려 세운다면은 이 장은 의미 없는 장입니다. 정말 여기저기 채팅방 대화방에서 보듯이 국장 때려쳐야 됩니다. 이게 시장이라면. 앞서 남인호 소장님은 공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위클리 옵션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시장에 기능하는 뭐 순기능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저는. 이걸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들이 무슨 해치를 하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쉽지 않죠. 그리고 늘 이렇게 변동성 장이 늘 지속됩니까? 여기서야 소위 말해서 양매수가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장이라는 것이 매수 포지션 잡아먹는 게 옵션 시장입니다. 늘 그 시간 가면서 시간같이 우르르 무너지는 그거 잡아먹는 재미로 큰 손들이 하는 건데 뭐 선진금융기법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 결국 이거는 힘센 놈들이 돈 많은 놈들이 없는 사람 털어먹는 파산 상품이에요. 파생 상품이 아니고. 상품이 아니라. 네. 그런데 저는 이건 없애야 된다고 보는데. 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뭐 이제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도 외국인 너희들 포지션대로 플러스로 돌릴 수 있니가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내 수급이 결국엔 그 키포인트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떤가요? 차트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지난 화요일 날 그저께 급락으로 채울 레벨은 일단 채웠습니다. 작년 팬데믹 저점 이후에 최소한의 조정. 자, 이걸 해가지고 2,822까지 갔잖아요. 그 얘기는 작년 종가 밑으로도 내려갔으니 올 한 해 장사 우리 헛했다는 것이죠. 지수만 봤을 때는. 네. 그런 상황인데 자, 현재는 그러면 이 상황입니다. 자, 이 위클리는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니까 어제까지 십자형인데 이게 지금 음봉으로 끝날지 양봉으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어떤 양상이 나올지 뭐 그런 상황이고 다음 주가 또 궁금합니다. 보세요. 저는 타임존을 펼쳐보니까 피보나치 타임존을 펼쳐보니까 다음 주가 궁금한데 과연 여기서 말이죠.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차트쟁이들이 하는 말. 자, 5주 이평선, 20주 이평선, 그리고 60주 이평선 3개가 이 정도 얽혔으면은 여기서 좀 얽히고 설키는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공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닥 다지고 올라도 말이 돼요. 말이 되는데 저는 이거는 그러면 완전히 무시하고 가도 되니? 현 상황 하에서. 지금 같은 무슨 뭐 오미크론이 뭐니 했었는 와중에 국제정서도 어수선한 와중에 이 격도는 안 줄이고 가도 되니가 궁금한 거고 그 다음에 월간으로 얼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니? 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니? 그런데 조금은 더 아직도 저가 매수라고 해서 막 몰빵 뭐 저가 매수 아직도 할 돈이 있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고 부러운 분들이죠. 많지 않으시죠? 근데. 많지 않으실 네.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마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이 5개월 이평선, OMA하고 20개월 이평선이 한번 부딪혀야 안 되겠습니까?
부딪혀서 얘가 이 빳빳하게 올라오는 얘를 한번 툭 건드리고 올라가는,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 와우장룡에서 그 기운 떨어져서 호수로 내려오다가 칼로 호수물 한번 치고 올라가려면은 저 빨간색 젖을 갖다가 호수물이라고 보고 네. 그 무림 고수가 그 호수에 물을 한번 탁 치고 다시 허공으로 치솟아 오르는 그 장이 나오려면, 그런데 아래쪽을 보면 암담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신호가. MACD 매도 신호 나온 지 이제 2개월째. RSI 이제 과매수 국면에서 이제 조정 중.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단언하기가 힘들고 하루하루가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그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측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네. 거죠. 시장 박자와 그 흐름을 쫓아가기가 올릴 때도 너무 올리고 또 뺄 때는 너무 빼니까 네. 이 흐름에 대해서 좀 부침을 겪고 있는데, 사실 그래도 전일 시장에서 좀 희망을 봤던 것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그래도 좀 대형주들이 움직여줬다는 네, 거잖아요. 경기 그렇습니다. 민감주도 예. 그렇고 이게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 부분도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실적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증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희망을 본 건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어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받았던 네. 지표입니다. 네. 우리 한국 지표 얼마나 빨라요. 11월 수출입 지표가 12월 1일 날 네. 새벽같이 발표됩니다. 통계 참 잘 돼 있는 나라죠. 우선 자 600억 불이 넘었어요. 월간으로. 네. 월간으로 600억 불이 넘었고 전년비 32%나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수출 457억 불이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수입도 만만찮아요. 수입도 43.6%는 아래쪽에 그래프가 확연하게 보여지죠. 여기서 이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환율은 수출 증가율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러니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는 환율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무역수지 숫자도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 표가 더 낫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무역수지가 작년에 말이에요. 작년은 이제 코로나에서 겨우겨우 이제 뭡니까? 하반기 접어들면서 이제 좀 그 충격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금년은 전년비 무조건 좋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무역수지 흑자 누적이 381억 불인데 지금 이 수출 좋아요. 월 수출이 600억 불 넘었어요. 19개월째 무역수지 흑자 행진이에요라는 헤드라인만 보면은 더 좋을 수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데 좀 이렇게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작년보다 무한 좋아야 될 것 같은 금년에 무역수지 누적이 작년보다 못합니다. 이게 보이시죠? 네, 그럼요. 작년 11월에 무역수지 흑자는 58억 불이었어요. 수출은 금년에 더 많았지만 31억 불에 조금 못 미칩니다. 수입이 굉장히 빨리 느는 겁니다. 수입이 굉장히 빨리 느는. 수출 증가율도 상당하지만 수입 증가율도 더 이런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이것 보고 막 환율이 또 훅훅 내려가기는 쉽지는 않다는 것이고 그다음 이것도 한번 보시죠. 어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인데 누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립니까? 수출액 보세요. 증감률이나 반도체 120억 불,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 철강, 무슨 통신, 뭐 디스플레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뭔 놈의 엔터가 있고 뭔 놈의 게임이 있습니까? 뭔 놈의 NFT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를 자 외국인들이 그러면 작심해서 이 채널 상단을 언제 열까가 궁금합니다. 열 가능성도 없잖아 보여요. 지수에 어떻게 되고 네. 오미크론이 어떻게 되건 간에 상승 한번 나오고 깃발력 나오고 이거 열라면 열 수 있어요. 외국인들 작심하면은 열면은 시간의 문제이지 이만큼은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니멈. 하이닉스 이거 언제 열지 궁금합니다. 바로 열지 좀 이거 또 밀리다가 열지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도 한번 보시죠. 그 무슨 유감이 있었으라기보다도 워낙 핫했기 때문입니다. 핫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오는데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일간에서.
위클리에서는 지난주에 이미 이런 식의 안 좋은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MACD나 RSI 할 것 없이 지금 이제 매도 다이버전스가 작동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인터넷에서 NFT 대장주라고 하는 이 종목 한번 보시죠. 이렇게 왔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무거운 종목도 이렇게 무슨 카지노 각도 만들고 나고 나니까 개고생을 합니다. 얘들 궁금합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다시 튄다면은 지금까지 테마나 시장 분위기가 살아있는 거고 네. 이쪽이 꺾이고 아닌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매겨 살리는 회사들이 간다면은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 또 이 친구들이 가준다면은 지수는 또 체감 지수와는 또 다르게 갈 수가 있고 그 지수가 결국 옵션에서의 수익을 결정하니까 뭐 그렇게 가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시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면 그동안 잘 갔던 친구들이 또 주춤해질 수도 주춤할 있고. 수도 있고. 근데 삼성전자만 갈 수 있는 장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 체감적으로 또 부진한 장이 그럴 나올 수도 수도 있고. 있는 부분에 네. 대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 이런 흐름을 계속 추종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텐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사실 글로벌 증시도 예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파월 의장은 또 여기에 네. 또 매파적인 발언하면서 불확실성 더 확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은? 뭐 슬라이드 띄워놓고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말 바꾸기죠. 말 바꾸기를 예견할 네. 수 있었다.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연준이 전통적으로 말 바꾸는 것은 뭐 우리가 자주 경험했고 파월 개인적으로도 그랬고요. 결국 이번 상원 하원 이틀간에 걸쳐서 주장한 건 이겁니다. 본드 바잉 테이퍼. 이거 테이퍼링 속도를 좀 가속할 수 있다. 이 말은 내년 6월이 아니고 그 전에 러플리 한 3월쯤에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하고 나서 민주당 그 진보 진영 의원들한테 깨질까 싶었는지 또 이 말을 해요. 예. 그 특유의 그 약간 보라색 비스무리한 자주색 비슷한 넥타이 메고 올 때는 파월이 현란한 어떤 레토릭을 구사하는 날입니다. 이번에도 그 넥타이 메고 왔던데 아, 그랬어요? 이 양반의 페이브릿인데 이 높은 인플레이션은 상당한 부담을 야기하는데 당연하죠. 특히 식료품비, 주거비, 교통비 같은 생활 필수 비용 상승을 따라잡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없이 사는 사람들, 마이너리티한테는 특히 그러하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파월 씹으려고드는 깰려고드는 민주당 내 진보 의원들을 입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 사람들 생각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하고 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인데 자 어제 보시다시피 이겁니다. 고점 대비 35,000에서 지금 34,000 거의 다 왔으니까 고점 대비 1,000포인트 빠지고 200일선을 물고 내려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이 상황에서 이제 일간 기준선이 전환선이 기준선 물고 내려올까 싶기도 하고 여기서 더 밀리면 후행 스팬 뚫고 내려옵니다. 이런 상황. 거기다가 신났어요. 이 양반은 신났고 미국에서도 결국 캘리포니아에서 자 이것 때문에 확 꺾였다는 것인데 거기다가 지금 옆에 보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미국 대사관에 뭐 스텝을 갖다가 추방을 했네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우크라이나 쪽도 지금 시끌시끌하죠. 오미크론 변이가 무서워서 그랬느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미크론 소리가 나오니까 이기게 저기게해서 막 매도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오미크론 때문이냐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냥 중력입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이 위치가. 네. 거기다가 슬금슬금 아직도 많은 악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워싱턴의 정치 역학 관계 하에서 과연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저 부채 문제가 해결될까? 미국 정부 부채. 한도를 늘려주든지 아니면 적용을 갖다 유예하든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이 그렇고 뭐 등등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그겁니다. 뭐 가는 놈만 가죠. 애플만 가고 뭐 테슬라만 가고 이런 와중인데 이 와중에 지금 이제 단가 싸움이 된 것 같아요. 단가가 밀릴수록 본의 아니게 미국도 레버리지 쓰는 데 많을 거 아닙니까? 올리고자 우리도 하는. 지금 아마 네. 집계하면 신용 많이 줄었을걸요.
이런 국면 하에서 정신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너도 나도 전문가다라고 할 만했던 1년 한 2년 가까운 세월이었는데 저 사람이 주식을 갖고 진행을 해 내지는 해설을 해 했던 싶은 사람이 많이 보였고 수백 개의 유튜버가 나와서 다 전문가 행사를 할 수 있었고 심지어 뭐의 신 소리까지도 들으면서 자칭타칭 그러면서 할 수 있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견디셔야 공부해도 됩니다. 어려워요. 견디셔야 됩니다. 지금 견뎌야 되는 자리. 지금 결국에는 미국 시장도 고점 자리에서 악재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긴 한데 짧게 환율 흐름만 좀 짚어보고 갈까요? 환율이 재밌는 게 급락 나올 때도 위안화 흐름하고 연동하면서 그때 내렸고 어제 예.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 오를 때도 또 크게 내리면서 네.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적이었거든요. 여기서는 또 희망을 못 찾나요? 어제는 수출 지표가 잘 나와서. 워낙 컸고요.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게 조금은 어느 정도 환율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개인들의 매수세를 보고 딜러들이 외국인이 주식 사네 해서 달러 숏 매도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사기 위해서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환율은 눌릴 만한 상황인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달러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자체는 그동안에 급하게 올라왔던 것에 대한 조정일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지금 저는 고점 확인하고 꺾였다고는 아직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달러 같은 경우에 과연 여기서 바로 우리가 60원, 50원, 1160원, 50원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지켜보자 하는 차원이고요. 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 제가 다소 좀 나이브하게 별일 있겠습니까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작살나는 거 보고 제가 느낀 거 저는 확실한 인간 지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시장에서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 사람이 평소와 다른 어떤 톤을 갖다 할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은 좀 경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의심을 해야 되는군요, 의심을 해야 오히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시장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좀 무겁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일단은 너무 무겁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윤성 앵커님은 저의 행간을 너무 잘 읽어주세요. 무겁게. 오늘 시장도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